자, 쇼핑몰 홈페이지 워드프레스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게 일단 상품 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결제되는 기능도 필요하고 회원가입도 돼야 되죠. 저희 사이트 잠깐 볼까요? 상품이 있으면은 이렇게 뭐 상품을 올려서 뭔가 하면 결제가 돼야 되고요. 회원 가입도 돼야 돼요. 이렇게 회원 가입, 로그인도 돼야 될 거고요. 이런 거에 필요한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쇼핑몰에서는 이 회원가입 필요하고 상품 필요하고 아까 보셨던 결제만 되면 사람들이 상품 보고 구매하는 데 충분합니다. 그게 이제 쇼핑몰 기능의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한번 각 잡고 2시간 안에 필요한 기능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워드프레스 설치된 상태로 바로 말씀드릴 건데요. 제 기존 영상들을 참고해서 뭐 워드프레스 설치라던가 호스팅 서버 이용이라던가 뭐 굳이 돈 안 쓰셔도 무료 버전으로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제가 추천하는 호스팅 업체에서 하나 뭐 구매하셔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뭐 1년에 한 6만 원 정도니까요. 한 달에 하면은 5천 원 정도, 5, 6천 원 정도죠. 얼마 안 되니까 한번 투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영상에서 확인을 해주시고 저는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드프레스 설치됐다고 생각하고 가장 먼저 안 쓰는 플러그인 먼저 지울게요. 저는 항상 제 영상 다른 거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작업으로 진행해요. 자, 플러그인 지우고 테마도 안 쓰는 거 다 날리고 제가 깔끔하게 한번 해볼게요. 페이지도 지우고요. 휴지통까지 모두 비우고 글도 날려버리겠습니다. 자, 테마를 하나 설치할 건데요. 제가 이제 범용적으로 쓰는 것 중에 가장 선호하는 테마는 아스트라 테마예요. 그래서 이 아스트라 테마 그대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완료되면 활성화까지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활성화가 완료되면 이것도 안 쓰니까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끄고요. 가장 먼저 플러그인 좀 설치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 디자인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플러그인 엘리멘터죠.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 엘리멘터 플러그인 하나 덕분에 홈페이지 제작이 PPT 만드는 것처럼 정말 쉬워졌습니다. 물론 좀 연습은 해야 되지만 PPT도 이쁘게 하려면 우리가 연습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정도만 투자하셔도 충분히 이쁜 홈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설치 완료되면 활성화까지 클릭해 주시고요. 하나 더 설치를 해볼게요. 이제 엘리멘터에서 헤더와 부터 이 템플릿을 설치를 하고 싶은데 무료 버전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헤더 앤 부터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무료로 쓸 수 있는 플러그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엘리멘터 헤더 앤 부터 빌더를 설치해 주세요. 자, 설치가 완료되면 활성화까지 클릭해 주시고요. 네, 일단 기본적인 준비는 끝났습니다. 바로 헤더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속도가 좀 빠를 수 있는데요. 앞서서 강의들 뭐 3시간짜리 랜딩 페이지 만들기 강의라던가 이런 거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를 보시면서 여기 오시면은 훨씬 더 좀 이해도도 높고 빠르게 홈페이지 잘 제작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바로 갈게요. 일단은 엘리멘터에서 설정으로 먼저 가서요. 특징으로 간 다음에 여기 플렉스박스 컨테이너를 저는 비활성화하겠습니다. 비활성화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기능 구현된 디자인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CSS가 플렉스라는 요소가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기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이전에 쓰던 게 좀 더 편해서 그걸로 사용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 플렉스박스 컨테이너로 홈페이지 제작하는 방법도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활성해서 바로 진행해 볼게요. 변경사항 저장 클릭해 주시고요. 외모로 가서 엘리멘터 헤더 앤 부터 빌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Add New 버튼 눌러주시고요. 스킵하고 자, 여기 제목은 헤더 이름인데요. 편하게 지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뭐 헤더라고 짓겠습니다. 자, 템플릿은 우리는 헤더 만들러 온 거니까 헤더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어디에서 이게 보이게 할 거냐? 전체 사이트에서 보이게 할 거예요. 아니게 이게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404로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서치 페이지를 보여줄 수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설정을 따로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동일한 헤더로 다 사용을 할 거고요.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로그인한 사람만 보여주게 한다거나 로그아웃한 사람만 보여주게 한다던가 아니면 이게 가입했을 때 그 역할에 따라 나눠지는 건데요. 일반 가입은 이제 서브스크라이버로 될 거고 관리자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될 거예요. 이걸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미가 없죠. 모두에게 똑같이 보여야 되니까. 올려 주시면 되고요. 자, 공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를 먼저 하고 편집을 오셔야 돼요. 공개를 먼저 하고 편집 눌러보면 이제
엘리멘터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X자 눌러 꺼주시고, 자, 바로 헤더 만들 건데요. 어떻게 헤더 만들 거냐? 저희 사이트 기준으로 해서 이 윗부분을 똑같이 따라할 건데, 로고가 좌측에 들어가고 우측에는 메뉴가 이 전자책 하나를 넣을 생각입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플러스 누르고 한 칸짜리 누르면 이렇게 섹션이 하나가 생깁니다. 이 가장 큰 범위를 우리는 섹션이라고 불러요. 섹션 안에는 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컬럼은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두 칸이 될 수도 있고 세 칸도 될 수 있고 여러 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칸을 세 컬럼 추가로 마우스 우측을 눌러서 세 컬럼 추가로 하게 되면 균일하게 쪼개지면서 컬럼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우스 우측 눌러서 삭제하시면 이렇게 균일하게 삭제가 됩니다. 항상 이 칸은 균일하게 유지가 돼요. 근데 뭐 간격을 바꾸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여기 가운데 경계선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Ctrl Z 누르면 이전 작업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 컬럼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컬럼 너비에서 30 이렇게 하면 30%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의 영역을 차지하는 거고 우측은 70%의 영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반대로 20%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기는 20%고 여기는 80%가 되겠죠. 왜냐하면 요거 합이 100이 되어야 하니까요. 로고를 넣을 건데 로고의 사이즈는 20%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이미지, 글자를 넣을 때는 여기 바둑판 버튼 클릭하셔서 검색에 일단 로고, 영어로 로고라고 쳐주시면 앞에 사이트 로고가 있어요. 이거를 드래그해서 여기 가져와서 놓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더미 이미지, 아직 이미지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더미로 이미지가 보이고요. 우측에는 메뉴를 넣을 테니까요. 다시 여기 바둑판 모양 누르고 검색에서 메뉴라고 치신 다음에 내비게이션 메뉴를 가져와 주세요. 아직 메뉴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잠깐 업데이트를 하고 하나하나 해볼게요. 업데이트는 자주 하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가끔 이제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멈춰서. 그래서 저는 좀 업데이트를 자주 하는 편이고요. 로고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로고를 클릭하시면 여기서 로고를 넣을 수가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커스텀 이미지로 여기서 넣으시면 되는데 이거보다는 공식적으로 로고를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식적으로 넣는다는 거는 사이트 로고를 등록하는 건데요. 여기 햄버거 버튼 눌러서 사이트 설정에 가신 다음에 사이트 식별 그리고 사이트 로고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셔서 사용하실 로고를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이미지를 넣으실 때는 기본적으로 대체 텍스트라는 걸 꼭 넣어주세요. 대체 텍스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미지를 설명하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검색 엔진 최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 중에 어떤 키워드로 검색됐을 때 이 이미지가 검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까지 쓰고 선택을 눌러서 로고를 넣고요. 파비콘이라는 게 있네요. 파비콘은 여기 보시면 현재 지구본이 되어 있는데 저희 사이트 보면 이렇게 로고 같이 생긴 게 있죠. 요 조그만한 이미지를 파비콘이라고 합니다. 파비콘도 넣어주시죠. 여기다가 파비콘 이미지를 생성하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선택하시면 돼요. 업데이트를 하시고 아직 반영이 다 안 됐기 때문에 F5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로고 잘 들어왔죠? 근데 지금 파비콘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자, 파비콘은 우리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신 다음에 혹시 뭐 다른 브라우저 파이어폭스나 엣지는 기본으로 있으실 거예요. 요거를 입력을 해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잘 들어왔어요. 파비콘 로고도 잘 보입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메뉴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게 불편해요 좀. 왜냐면 여기 햄버거 눌러서 출구 눌러서 또 이제 밖으로 나가지는데 이게 여러 번 나가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어드민까지 복사를 한 다음에
이 새 탭 열기를 해서 들어가 보시면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나머지 잠깐 끄고요. 자, 이게 편한 게 여기서는 디자인을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관리자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설정하면 좀 더 작업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관리자 페이지에서 지금 메뉴를 바꾸러 왔습니다. 외모 메뉴를 입력하시고요. 자, 메뉴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메인 메뉴라고 저는 이름 짓겠습니다. 이건 편하신 대로 이름 지어도 되고요. 주 메뉴에다가 체크한 다음에 메뉴 생성을 눌러주세요. 자, 메뉴가 생성이 되면 이제 여기다 메뉴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메뉴는 페이지, 글, 카테고리도 있고 사용자 정의, 링크도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링크는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네이버를 치면 네이버로 보낼 수 있고 카카오로 치면 카카오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다가 이 전자책 링크를 나중에 달 거예요. 상품을 등록을 한 다음에 전자책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달 건데 문제는 상품이 올라가 있지 않잖아요. 페이지가 없으니까 그때까지 나올 때까지는 샵으로 일단 표기를 해두고 여기에는 전자책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추가. 자,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나중에 이 부분만 주소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메뉴 저장을 하고요. 돌아와서 편집 화면에서 F5 키 한번 눌러볼게요. 전자책에 보이시죠? 메뉴가 이제 들어온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연필 모양으로 가서 클릭을 한 다음에 일단 레이아웃을 클릭해서 우측으로 보내고요. 다음에 요거를 가운데로 좀 보내고 싶어요. 컬럼 편집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수직 정렬해서 가운데로 보내면 이렇게 가운데로 위치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메뉴를 클릭해서 스타일에 요거를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메뉴는 검정색으로 하고요.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이 호버는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입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런 주황색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액티브가 있죠. 액티브는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이 항목에 대해서 요걸 클릭했을 때 전자책 페이지가 있다. 그럼 전자책 페이지를 보고 있을 때 나오는 색상이에요. 그래서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아까 호버 상태와 똑같이 가는 게 통일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자, 반응형 체크해야겠죠. 반응형 모드 누르신 다음에 상단에서 모바일 초상화를 눌러주시면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라면 반응형 모드는 화면이 줄어들면서 우리 홈페이지가 자동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디자인이 자동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자, 볼까요? 자, 이렇게 데스크탑에서 있다가 변경사항 미리 보기를 잠깐 보면 한번 사이즈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줄다가 보이시죠? 이렇게 요 사이즈 미만으로 가면 저렇게 되는 거고 또 요점이 브레이크 포인트네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워드프레스가 기본적으로 화면의 사이즈가 변화함에 따라서 레이아웃이 자연스럽게 변하는데요. 그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은 모바일 버전으로 만드는 게 좋고요. 사실 태블릿은 태블릿, PC는 PC 딱 맞게 제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회사들, 네이버나 카카오는 다들 PC랑 모바일 따로 운영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따로따로 하기가 힘드니까 이 사이트 하나로 해야 되는데 그래도 모바일 눌러서 신경 써줘야 돼요. 모바일 접속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지금 문제가 얘가 여기 위로 올라오고 얘는 좀 줄어들어서 좌우로 배치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칸씩 차지하고 있죠. 컬럼을 누르신 다음에 컬럼 너비를 50으로 해주시고요. 밑에 것도 50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햄버거 버튼이 우측에 오면 좋겠죠. 이거 정렬을 하는 방법은 콘텐츠에서 레이아웃 클릭한 다음에 여기 리스폰시브 얼라인먼트를 우측으로 놔주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하시고요. 직접 모바일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주소를 쳐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돌아와서요. 여기까지에서 헤더는 끝났어요. 간단하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고 바로 푸터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구 눌러서 적용하고 나가시기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푸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터 만들기 위해서 외모에서 엘리멘트 헤드 푸터 빌더 갔다가 새로 만들어야겠죠. 에드 뉴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 저는 이름을 푸터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은 밑에 푸터 선택해 주시고요. 디스플레이 온은 전체 사이트에서 보이게
역할은 전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했던 것처럼 공개 먼저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엘리멘터로 편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무것도 없죠. 먼저 섹션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섹션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저희 사이트처럼 로고 넣고 텍스트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고 넣기 위해서 패드판 모양 누르고 검색에다가 로고라고 쳐주시면 사이트 로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사이트 로고를 누르고 여기서 좌측으로 정렬한 다음에 사이즈를 줄이고 싶어요. 네, 사이즈를 줄이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걸 해도 작동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앞서서 이미지 크기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자화 눌러주시고 너비를 한 100 정도로만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조그맣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밑에 그대로 글을 가져올 건데요. 이미지는 더 키우고 싶으면은 가로 사이즈를 좀 늘리면 되겠죠. 자, 바둑판 누른 다음에 우리 텍스트 편집기를 밑에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쪽에 저는 타자를 치지 않고 복사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자가 들어왔죠. 글자 색상을 좀 바꿔볼까요? 스타일로 가서 색상을 검정색으로, 흰색으로 하고, 저희처럼 이 전체 배경을 검정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요 전체 겉에까지 다 칠해야 되기 때문에 섹션 가운데 편집을 눌러주시고요. 스타일에 가서 백그라운드 타입을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문제는 로고가 이 검정색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아요. 이럴 때는 맞춰서 검정색 로고로 바꿔주시던가. 근데 이제 사이트 로고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게 바뀌잖아요. 여기서 바꾸면 헤더에서는 이게 안 보일 거고 헤더에서 바꾸면 여기서 안 보이겠죠. 자, 이럴 때는 사이트 로고로 넣지 않고 이미지로 이렇게 넣어주셔도 돼요. 이거는 삭제하고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선택한 다음에 쓰시는 이제 검은색 배경에 맞는 흰색 로고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 로고를 넣을 거고요. 여기에 온라인 건물 연구소 로고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가 크죠? 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넓이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 정도로 두면 될 것 같고요. 콘텐츠에서 정렬을 왼쪽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좌측으로 붙게 됩니다. 지금 요거의 경우에는 엘리멘터에서 좀 설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글 편집기의 스타일에서 이 텍스트 색상 바꿔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에는 지금 링크가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링크가 어떻게 걸려 있냐 보시면 이렇게 눌러보면 요 링크가 있죠. 링크가 있어요. 원래 이거를 쓰려면 어떻게 하냐면 고객센터 연결하기라고 치고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링크 삽입 편집에다가 원하시는 주소를 넣어주시면 이 링크로 이동하게 됩니다. 클릭을 했을 때.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색상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 색상 이대로 쓸 거면 상관이 없는데 쓰지 않을 거라면은 변경돼야 되겠죠. 일단 업데이트 한번 한 다음에 여기 햄버거 바 눌러서 사이트 설정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타이포그래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상일 경우에 링크가 색상이 지금 없는데 만약에 흰색으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링크 글자도 흰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마우스 오버는 마우스를 이동했을 때 변경되는 색상인데요. 이때는 원하는 색상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자연스럽게 색상이 변경되게 됩니다. 업데이트하고 맨 아래쪽에 푸터가 하나 더 들어와야 되죠. 푸터 섹션이 하나 더 들어와야 되는데요. 플러스 누르고 섹션 추가하고 바둑판 모양에서 텍스트 편집기 하나 가져와서 카피라이트 부분을 복사해서 넣어주시고요. 스타일에 가서 가운데 정렬, 고급에 가서 여백 부분에 하단에 마이너스 15, 한 20 정도 줄까요? 이렇게 하면 가운데 정렬이 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저희가 푸터는 사실 지금 영상하면서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모바일만 한번 잠깐 체크해 보면 모바일에서 이미지가 너무 작네요. 이미지 클릭하고 스타일 가서 30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밑에도 글자 크기가 너무 크다.
보면 스타일에 타이포그래피 클릭해서 여기 픽셀을 한 10, 11, 12 정도 주셔도 되고요. 지금 모바일 부분은 사실 이게 이렇게 길게 쓰면 좀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복제해 주시고요. 위에 있는 건 고급 눌러서 반응형에서 PC와 태블릿에서만 보이게 해주고요. 여기 밑에 있는 거는 고급 눌러서 반응형 눌러서 모바일에만 보게 해주시면 여기는 PC, 태블릿, 얘는 모바일만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장점이 이렇게 한 칸씩 띄워줘도 이 상태에서 PC로 가볼게요. 네, 멀쩡하죠? 모바일로 보면 여기도 한 줄로 쭉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정렬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햄버거 버튼 출구로 나갈게요. 자, 이제 페이지, 랜딩 페이지 먼저 만들어 보죠.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오늘 할 내용은 메인 섹션이랑 두 번째 섹션 그리고 중간에는 넘어가고요. 여기 쇼핑몰로 갈 수 있는 세 번째 섹션까지 만들고 바로 쇼핑몰 기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중간에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영상을 찍었어요. 회사 소개 홈페이지 만드는 영상이랑 또 고객 DB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 그 두 개를 보시면은 이 엘리멘터로 디자인하는 거에 대해서 만큼 좀 많이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요. 자,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새 페이지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제목에는 랜딩 페이지이죠. 메인 페이지일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 차원에서 여기에 홈페이지 제목을 쓰기도 합니다. 온라인 건물 연구소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검색 엔진 최적화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은 제 영상 중에 랭크매스 SEO라는 플러그인 사용법이 있으니까요. 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목 쓰신 다음에 공개를 해주시고 엘리멘털 편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섹션을 만들 건데요. 먼저 플러스 누르고 섹션 첫 번째 거 누르고요. 자, 모든 글이 좌측에 있고요. 이미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바둑판 모양 아이콘 누르고 제목, 요소부터 다 넣죠. 분리자, 제목, 그리고 텍스트 편집기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맨 위에 저는 복사해서 가져올 건데요. 이렇게 가져오고 두 번째 제목에는 이렇게, 세 번째는 이런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또 이렇게 되죠. 분명히 띄어쓰기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우스를 딴 데다 클릭하면 이렇게 한 줄로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br이라는 태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거부터 좀 수정을 해보죠. 클릭하셔서 여기는 h2 태그가 들어가기엔 좀 그래요. p 태그로 바꾸고요. h로 하지 않고 p로 하는 이유는 얘는 여기서 제목이 되기는 어려워요. 사실 여기서 제목이 되려면 이 온라인 건물 연구소라는 핵심 그 키워드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여기서는 p 태그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는 사실 메인 캐치프라이즈이기 때문에 h2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사실 핵심 키워드 들어가는 게 좋죠. 물론 살짝 알려드리는 온라인 건물 연구소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뭐 키워드나 SEO적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저희는 여기까지만 해서 끊었습니다. 자, 위에서 글자, 스타일, 색상을 먼저 흰색으로 바꿀게요. 당연히 안 보이겠죠. 배경이 없어서. 그리고 지금 이 분리자 한 10% 정도, 한 7%? 7% 정도 될 것 같네요. 여기에 스타일로 가서 무게를 조금 주면 굵기가 굵어집니다. 네, 3 정도로 둘 거고요. 얘도 색상은 흰색으로 두겠습니다. 이게 좀 잘 안 보이니까 불편하죠. 배경을 넣어서 좀 이 흰색도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섹션 편집 클릭하신 다음에 스타일에 가서
배경을 넣기 위해서 여기 백그라운드 타입에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고요. 자, 저는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텍스트에도 이렇게 써줄 거고요. 제목도 그렇게 쓰고 캡션은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면 이렇게 배경이 깔리면서 이제 흰색 글씨가 보이고 있죠. 여기 클릭하셔서 간격을 아예 없애주시면 위아래 간격이 줄어들고요. 고급을 눌러서 여기 값을 한 개 연결을 해제한 다음에 상단 부분에 마이너스 15 정도 주시면은 조금 덜 줄까요? 네, 13 정도 주시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붙게 됩니다. 너무 붙은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부분도 글자 스타일의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주고요. 요 색상만 좀 다르게 하고 싶죠. 근데 기능이 안 돼요. 여기서는 전체만 색상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일부만 좀 코드를 넣어줄 건데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대로 따라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글자를 중간에 색깔을 넣고 싶으면 여기 제목 부분에 콘텐츠 오셔서 그대로 따라주세요. 스펜 타일은 컬러 여기에다가 딱 이 자리에다가 원하는 코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닫고 끝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닫는 태그 역슬래시 스펜 이렇게 써주시면 글자가 중간에 이쁘게 잘 들어와요. 자, 밑에 글자도 우리가 흰색으로 바꾸게요. 스타일로 가셔서 색상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글자 크기를 가운데 건 좀 키워볼게요. 네, 43 정도로 하고 밑에 텍스트도 글자를 25 정도, 25는 좀 크네요. 네, 20 정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와 다른 점은 폰트가 달라서 그래요. 폰트를 입히면 훨씬 더 좀 깔끔하고 이쁘게 보이게 됩니다. 그걸 이따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섹션 편집을 다시 클릭하신 다음에 위아래가 좀 많이 좁죠. 고급에 가셔서 링크 해제하고 상단에 100 정도, 하단에 100 정도 주시면 여백이 생기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요. 스타일로 가서 이 배경을 좀 바꿔볼 건데요.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덮기로 해주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딱 맞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뭐 쉽게 깔끔하게 메인 배너를 완성할 수 있죠. 자, 바로 밑에 내려가 볼게요. 플러스 누르고 섹션을 하나 추가하고요. 다음에 제작할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한번 그대로 같이 가볼게요. 일단 바둑판을 누르고 제목을 넣겠습니다. 이 제목에 아까 그 로켓 아이콘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분리자가 들어가서 요처럼 선이 하나 생길 거고요. 그 다음 그 밑에는 제목을 또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씩인데 여기는 두 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합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바둑판을 누르고 우리가 두 칸으로 줘야 되겠죠. 내부 섹션을 넣어서 두 개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이 하나에서도 나눠준 두 개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추가로 컬럼을 이렇게 추가하면 뭐 여러 칸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삭제를 하면 이렇게 균일하게 삭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텍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텍스트를 하나씩 넣어 주시고요. 저는 이제 글자 부분만 그대로 카피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기 코드까지 다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색상 바로 입혀지죠. 그리고 아래쪽도 카피해서 가지고 올게요. 뭐 글자 부분은 제가 뭐 크게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위에 부분에서 여기에 이제 로켓 이미지 요거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 한번 좀 해볼게요. 자, 이모지라는 걸 한번 구글에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모지를 검색하시고 뭐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요. 뭐가 좋을까요?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네, 요 이미지 이것들을 쓸 수가 있는데
검색이 안 돼서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네, 여기 있네요. 여기 로켓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특수 문자를 복사했어요 라고 뜨는데요. 돌아와서 이 부분에다가 제목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쁜 이미지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HTML 태그 H2가 아니죠. 제목이 아니기 때문에 P로 바꿔주시고요. 스타일에 가서 크기를 50 정도로 주시면 저희와 이제 비슷하게 보일 거고요. 자, 아래쪽 클릭해서 분리자는 한 7%, 6%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일 클릭해서 무게를 3으로 굵게 만들어주고요. 여긴 약간 옅은 게 좋겠네요. 2로 만들어주고 아래쪽 클릭해서 스타일 클릭한 다음에 텍스트 색상은 검정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포그래피의 굵기를 저는 여기를 800 굵기로 놓고요. 35, 33 픽셀 정도 한 칸만 더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부분도 스타일 눌러서 검정색으로 바꿔주고요. 보시면 제가 했던 거에 밑줄이 있어요. 여기 굵게 표기된 부분에 빨간색으로 밑줄이 있죠. 밑줄 어떻게 하는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약간의 이제 코드가 필요한데 어려운 코드는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다가 넣어도 되고 아무데나 넣어도 되는데 좀 코드를 넣어 볼게요. 자, 일단 업데이트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어드민까지 카피를 하고 플러스 눌러서 사이트를 들어간 다음에요. 웨모의 사용자 정의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네, 사용자 정의하기에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추가 CSS 부분에 이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라인 레드, 언더라인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고 맨 앞에 꼭 점 붙여 주시고요. 박스 섀도우는 인셋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언더라인이라는 요 글자 있죠. 요거를 여기 와서 지금 이제 검정색으로 굵게 된 부분에 빨간색 밑줄을 그을 건데 텍스트를 눌러서 지금 스트롱이라는 태그 안에 있죠. 여기에 그대로 쓰시면 돼요. 클래스는 방금 우리가 넣었던 언더라인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끝나는 부분에 스팬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여기까지 카피해서 우리 뒤에 있는 부분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우측도 콘텐트 가서 텍스트 누르고 기존에 뭐 하나 있었네요. 언더라인 오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하고요. 자, 변경사항 미리 보기 해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밑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이 방식은 고급에서 사용자 정의 CSS를 하면은 쉽게 좀 넣을 수 있는데 이거 유료 기능이에요. 엘리멘트 유료 기능.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사용자 정의하기로 나가서 직접 코드를 넣어줬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한 칸이 띄어져 있는데 여기는 안 띄어져 있죠. 이게 비주얼을 썼다가 텍스트로 쓰면 여기 다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코드를 썼다가도 비주얼을 누르고 아무데나 아무 키보드 눌렀다가 지우기 하면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우측도 동일하게 콘텐츠에서 비주얼 탭에 있을 때 아무거나 눌렀다가 빼면 이렇게 한 칸 띈 거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업데이트 하고요. 자, 섹션이 좀 많이 좁죠. 여기 섹션 편집에서 고급 누른 다음에 패딩 값을 함께 연결을 해제하고 저는 여기 상단 하단을 한 80 정도로 주었습니다.
여기 사이도 조금 띄워볼게요. 섹션을 클릭을 해서 고급 누르고 요 링크 해제한 다음에 상단에 한 20 정도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할게요. 자, 위에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미묘하게 글자가 좀 안 예쁘죠? 한글 전용 폰트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잠시 출구로 나가서 폰트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폰트를 바꾸기 위해서 엘리멘터를 만약 쓰시면, 유료를 쓰시면 폰트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사용자 정의 걸 거를. 하지만 유료죠. 그래서 웬만하면 엘리멘터는 유료 쓰시는 게 좋아요. 기능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무료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커스텀 폰츠라고 입력해서 플러그인을 다운받겠습니다. 자, 커스텀 폰츠, 호스트 폰츠 로컬 요거 설치를 해주시고요. 설치가 완료되면 활성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커스텀 폰트의 세팅을 클릭하고 Add New 폰트를 하시면 폰트 네임을 넣을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슈트 폰트를 제가 넣을 건데요. 자, 폰트를 찾아야겠죠. 슈트 폰트라고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두 번째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맨 아래로 내려서 다운로드가 있어요. 여기에 스태틱 WFF2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운로드 된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파일들을 압축을 푸셔서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방금 우리 작업했던 사이트에 오셔서 Choose 파일 누르고 여기에 총 9개의 파일을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업로드가 안 돼요. 보안상 이슈로 이제 이렇게 업로드가 안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럴 때는 플러그인 가서 추가 한번 한 다음에 여기에 WP extra files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자, 검색을 하시면 여기 있네요. WP extra file types를 설치를 해주세요. 설치 완료되면 활성화까지 하고요. 자, 여기에서 설정의 엑스트라 파일 타입스로 오신 다음에 체크 only 파일 익스텐션 체크하고 컨트롤 F 눌러서 여기다가 WFF2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체크 하나 더 있어요. 체크하고 변경사항 저장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있던 웨모의 커스텀 폰트로 와서 Add New 폰트하고 슈트라고 저는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즈 파일에 아까 넣었던 파일 9개를 다시 넣어보시면 이렇게 잘 들어오게 됩니다. 자, 파일이 모두 됐으면 잠깐 나가고요. 여기서 차례대로 넣어줘야 돼요. 폰트 웨이트가 얇은 거부터 추즈 파일을 해서 가장 얇은 thin 클릭을 해주고요. 자, add 폰트 베리에이션 200번대 엑스트라 라이트 여기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 라이트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레귤러네요. 레귤러. 자, 이런 식으로 자, 다 넣어주면 돼요. 좀 노가다죠? 500, 600, 700, 800, 900 안 넣어주는 순서대로 맨 마지막 것만 이름이 달라요. 헤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입력을 하시면요. 여기 우측에 이렇게 폰트 굵기별로 잘 보이게 돼요. 세이브 폰트 하고요. 저장이 잘 되면 이제 다시 페이지로 와서 메인 페이지에 엘리멘터로 편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건 다 날릴게요. 잠깐. 자, 여기 햄버거 버튼 클릭을 하고요. 사이트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저녁 글꼴 눌러주시고요. 기본에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현재 로보토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방금 다운로드한 슈트로 바꿔주세요. 전부 다 우리는 슈트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폰트가 바뀐 게 눈에 보이시나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슈트로 바뀌어 있죠? 여긴 안 바뀌어 있네요. 이런 것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여기도 안 바뀌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미리 먼저 들어갔던 그 요소들은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작업하기 전에 사실 폰트는 처음부터 설정을 해둬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바뀌었고요. 자, 여기 보통 이제 제목 부분은 800으로 해주면 좀 괜찮더라고요. 아까보다 훨씬 깔끔해졌죠. 아래쪽도 훨씬 더 이쁘게 가독성도 높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폰트까지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뭐 메인 페이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 저기 쇼핑몰을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마지막 섹션 하나만 더 만들고 바로 이제 홈페이지 저기 쇼핑몰 만드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눌러서 섹션 누르고 여기에 자 제목 그리고 한 번 더 제목 그 다음에 세 칸이 있는데요. 자, 만약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모니터를 2개 쓰시는 분은 하나 띄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만들 거예요. 여기. 자, 여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기 한 칸씩 있기 때문에 추가로 3칸 있어야겠죠? 내부 섹션 가져와서 마우스 우측 누르고 3컬럼 추가하시면 이렇게 3칸 이쁘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3칸 부분에는 이미지가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제목이 하나씩 들어가 있고 밑에 텍스트가 들어가 있고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형태 이제 디자인을 한번 해볼 건데요. 가장 먼저 맨 상단에 서비스라는 글자가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부터 한번 수정을 해보면 가운데 정렬하고 여기는 제목 부분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가 H2면 서비스는 그 하위 개념일 것 같아요. H3로 바꾸고 얘가 H2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타일 가서 색상은 약간 주황색이네요. 주황색으로 바꾸고 아래 부분도 스타일 눌러서 검정색으로 바꾸겠습니다. 타이포그래피는 800 정도로 굵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 전체가 여기가 흰색이라 여기도 흰색이면 구분이 잘 안 가죠. 섹션에다가 스타일에 배경색을 아주 연한 회색으로 살짝 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을 위해서 미묘하게 살짝 구분이 되죠. 조금 더 구분을 주고 싶다 그러면 약간 진하게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아주 좁게 보여요. 그래서 섹션 편집 누르시고 고급 누르신 다음에 패딩 부분 늘려주시면 됩니다. 상단 하단 패딩을 이렇게 늘려주세요. 자, 이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미지를 하나 넣을 건데요. 자, 3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전자책 먼저 넣을 거고요. 선택해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제목 부분 그대로 저도 카피해서 가지고 올게요. 글자 부분도 카피해서 오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글자부터 한번 바꿔보죠. 일단 제작 다음에 한 칸 띄어야 돼서 BRT가 하나 넣어주고요. 가운데 정렬 바꿔주고 스타일로 가서 글자색은 검정색 그리고 타이포그래피 굵기는 좀 더 굵게 이 부분에 이제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데요. 빨간색은 여기 아까 했던 것처럼 스펜 태그로 가지고 와서 포인트로 이렇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이 글자 부분도 약간 회색빛을 띠고 있는데 스타일 눌러서 색상을 검정색에 가깝게 여기에 333, 333 정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랫부분 가운데 정렬하고 전자책 보러 가기 해서
나중에 이 링크를 클릭하면 우리가 구현할 쇼핑몰 전자책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눌러서 백그라운드 컬러 색상을 원하시는 색상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마우스 가져다 댔을 때 색상 바꾸고 싶으면 마우스 오버해서 이 색상은 약간 연한색으로 한다. 이렇게 변하죠. 텍스트 색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갖다 댔을 때 변하게 됩니다. 뭐 기능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고 원하시는 색상 한번 구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컬럼이 여기가 다 흰색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컬럼 편집 들어가서 스타일에서 색상을 흰색으로 깔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테두리에 그림자가 있어요. 그래서 테두리 클릭하고 박스 섀도우 한 칸 이렇게 한번 클릭만 해줘도 이렇게 살짝 여백이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우측 것까지 뭐 다 할 필요 없으니까 마우스 우측 눌러서 복제하시면 이 양식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나머지는 삭제하시면 되고요. 이러면 여기 글자만 바꾸면 되죠. 하나하나 다 줄 필요 없이. 그리고 여기 컬럼을 클릭하신 다음에 고급을 눌러서 일단 패딩 부분을 %로 주고 이렇게 5 정도로 줄까요? 그럼 여기가 조금 떨어지고요. 바깥 부분 우측으로 50 정도, 50은 너무 크네요. 20 정도. 얘도 요것도 다 하고 복사했으면 더 편할 뻔했네요. 여기 해제하고 20 %로 5. 여기도 %로 5를 주고 여기는 우측에 줄 필요 없죠. 이미 우측에서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좀 더 잘 보이죠? 위아래 간격을 좀 주기 위해서 고급에서 여백에 한 30 정도 떨어뜨려 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하고요. 자, 디자인 부분 여기 심플하게 할게요. 더 추가적인 부분은 영상 여러 개 보시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가서 회원가입 시스템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 클릭하신 다음에 위에서 Add New 플러그인 눌러주세요. 회원가입을 할 수 있게 만든 플러그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WP 멤버도 있고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 WP 멤버 여기 있네요. 이것도 있고 여기 얼티밋 멤버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얼티메이트 멤버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이용해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로그아웃 하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티밋 멤버라 검색하시면 첫 번째 뜨죠. 설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위에 얼티밋 멤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여러 페이지들이 필요하다 하죠. 여기 보면은 가입, 로그인, 비밀번호 복구, 로그아웃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페이지 만들기 클릭해서 해주시면 자동으로 페이지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페이지 잠깐 볼까요? 이렇게 계정, 로그인, 로그아웃, 멤버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에 처음 들어왔을 때 로그인, 로그아웃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메뉴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외모에 메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에서 로그아웃, 로그인, 회원가입 이렇게 일단은 추가를 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첫 번째 로그인이라는 이 글자는 로그아웃한 사람, 그러니까 아직 로그인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보여야 되죠. 그래서 요거 누가 이 메뉴 링크를 볼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에 로그아웃 사용자를 선택을 해주고요. 회원 가입도 로그아웃한 사람, 로그인한 사람 회원 가입이 또 보일 필요가 없죠. 대신 로그아웃이라는 이 메뉴는 로그인 한 사람에게만 보여야 될 겁니다. 로그인 한 사람 중에는 요 항목들을 정해서 보이게 할 수 있는데 상관없이 그대로 두면 전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해서 메뉴 저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트 방문에 마우스 우측 눌러서 새 탭으로 링크 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로그아웃이라고 있죠.
이거는 이제 관리자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로그인으로 치기 때문에 이 로그아웃을 누르면 여기 관리자 다시 로그인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로그아웃 하시고 하면 이제 로그인 회원가입이 보이죠? 이럴 때 다시 관리자로 와서 뭘 누르면 이렇게 다시 접속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테스트할 때는 다른 브라우저, 엣지나 뭐 파이어폭스 같은 것들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다시 로그인을 했고 로그인했기 때문에 여기서 F5 누르시면 또 로그아웃이 보이게 됩니다. 한번 다른 파이어폭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어폭스에서 혹은 엣지로 하셔도 돼요. 아무거나 다른 브라우저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회원 가입을 누르면 이렇게 사용자 이름, 성, 이메일, 비밀번호 확인 이렇게 뜨고요. 입력하고 회원 가입 누르면 가입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테스트 계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회원 가입을 클릭하면 비밀번호는 대소문자 숫자를 포함한다는데 요거는 이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강한 비밀번호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회원 가입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회원 가입이 되면 자동으로 자기 페이지로 마이 페이지 같은 거죠. 이동하게 되는데 사실 뭐 쇼핑몰 사이트에서 이 페이지는 필요 없겠죠. 쓰진 않을 거예요. 나가보시면 이제 로그아웃으로 로그인된 상태로 뜨고요. 로그아웃 한 다음에 다시 로그인해서 방금 가입했던 사용자 이름 또는 이메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로그인 누르시면 로그인이 자동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로그인 로그아웃 회원가입을 해봤고요. 뭐 마이 페이지나 이런 것도 필요한데 요거는 우커머스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기 전에 조금만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얼티밋 멤버 가셔서 사용자 보시면 방금 가입했던 계정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편집 누르시면 가입한 사람에 대한 정보들을 볼 수 있고 요 역할이나 뭐 이메일 같은 것도 강제로 뭐 바꾼다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고객 정보니까. 그리고 접속이 안 된다, 비밀번호가 잘 안 된다 그럴 때 이 초기화 링크를 보내주시면 이 이메일로 자동으로 발송이 되기도 합니다. 얼티밋 멤버에 다시 설정으로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볼까요? 페이지는 이 사용자 페이지, 로그인할 때 로그인, 각각의 이제 자동으로 저장된 페이지들을 의미하고요. 이런 것들, 작성자 페이지를 자동으로 뭐 프로필로 리디렉션 하시겠습니까? 라는 부분에서 체크해 주시고 회원 디렉토리도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요거를 구체적으로 컨텐츠 플랫폼 사이트 같은 거 할 때 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쇼핑몰 같은 거 간단한 거 할 때는 크게 의미 없을 것 같고요. 뭐 강력한 암호 사용이 있는데 이건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가입할 때 비밀번호 상당히 까다롭게 돼요. 초기에는 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비밀번호 최소 길은 8개, 최대 30자, 그리고 검색 엔진의 프로필 색인 생성 방지. 요거는 프로필이 색인이 생성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각각의 프로필에 대해서, 회원 가입에 대해서. 요거는 예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장 한번 누르고요. 계정 가볼까요? 계정은 뭐 그대로 두면 될 것 같고요. 업로드 부분도 뭐 크게 업로드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문서 양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문서 양식 보시면은 레지스트레이션이 있고 로그인이 있고 프로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드릴 건 레지스트레이션이랑 로그인인데요. 먼저 여기 레지스트레이션의 편집에 클릭을 해주시면 아까 받았던 정보들이 있죠. 유저네임, 퍼스트네임, 라스트네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추가하시고 싶다면 플러스 눌러서 행을 추가할 수도 있고 이 안에서 추가하고 싶다면 여기 안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뭐 텍스트 박스나 예를 들면 뭐 URL, 뭐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해 주셔야 할 수도 있죠. 날짜를 선택할 수도 있고 파일을 업로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구글맵이나 유튜브 비디오를 올릴 수도 있고요. 사전에 정의된 필드를 사용하시면 이런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주소들, 생일, 성별, 국가 이런 것들도 넣을 수 있고 뭐 휴대폰 번호나 전화번호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이렇게 입력할 때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고요. 자, 이 수정을 할 때는 여기 연필 모양 클릭해서 수정하시면 돼요. 유저네임 같은 경우는 아이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디라고 입력하고 라벨도 아이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소 길이나 최대 길이 설정을 할 수 있고요. 필수입니다에 체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값들은
여기 체크해 주시고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first name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국은 그냥 이름 자체를 쓰는데 미국이나 이제 영미권에서는 이렇게 성 이름 따로 first name, last name 쓰다 보니까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름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이렇게 필수입니다로 하고 싶다면 이렇게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last name의 경우에는 성이죠. 성 구분해서 받고 똑같이 이렇게 업데이트 하고요. 이메일 주소도 한글로 바꿀게요. 이렇게 이메일 주소로 바꿉니다. 이메일도 뭐 필수로 받고 싶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유일한 이메일만 받거나 뭐 똑같은 이메일을 여러 번 받을 수도 있는데 하나만 받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고요. 자, 비밀번호 라벨도 비밀번호라고 써주시는데, 아까 이제 대소문자, 뭐 특수문자 이런 게 있던가 강력한 비밀번호 적용하시겠습니까? 에서 체크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해제하시면은 좀 더 손쉽게 비밀번호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는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이거 체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제 작은 사이트들의 경우에는 이 비밀번호 복잡하면 좀 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는 좀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필드는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 체크해 주시면 자동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 한 다음에 이제 잘 바뀌었는지 사이트에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눌러보면 아이디, 이름, 성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아이디를 한 번 더 가입해 볼까요? 이렇게 이름은 길동홍 이렇게 해주고, 뭐 이메일 주소는 고유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했던 이메일로 하면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이메일로 해주셔야 되고요. 비밀번호까지 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이게 아까 또 강력한 비밀번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가입이 되고요. 로그아웃 한 다음에 다시 가입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 잘 되죠.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 이제 기본적인 홈페이지 내에서 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아웃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하고 나가볼게요. 문서 양식 한 번 더 눌러서 지금 이제 마이 페이지가 없는 상황인데요. 사용자 역할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 서브스크라이버 처음에 가입하면 요 역할로 이제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자신의 프로필을 편집할 수 있습니까?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까? 라는 항목인데, 요 이제 마이 페이지에서 직접 할 수가 있어요. 요걸 체크해 두면. 다른 회원 프로필 볼 필요 없죠. 지금 저희 사이트에서는 그렇고요. 뭐 검색 엔진에 의한 프로필 색인 생성 방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필요 없으니까요. 그리고 등록은 이제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가입을 하자마자 자동 가입이 되고, 이제 회원 가입을 했을 때 프로필로 가는 게 아니라 URL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랜딩 페이지로 보내야겠죠. 혹은 이제 뭐 회원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페이지를 따로 만든다면 그 주소를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에 어디로 가야 되냐도 동일하게 URL로 해서 이 랜딩 페이지로 하게 할 거고요. 로그아웃 하면 요건 랜딩 페이지로 가는 거고요. 삭제돼도 랜딩 페이지로 가게 됩니다. 자, 역할 수정하기를 눌러주시고, 됐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플러그인 가셔서 쇼핑몰 플러그인 한번 받아볼게요. 우커머스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우커머스 설치를 한 다음에 활성화까지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맨 밑에 거는 요거 체크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데이터 공유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뭐 안내식 설정 건너뛰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대한민국, 뭐 한국에 아니신 경우에는 다른 거 선택하셔도 되고요. 자, 설정이 기본적으로 됐으면 여기 설정에 가셔서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여기 이제 각 상점에 주소 입력을 해주시고 판매 지역도 뭐 제한이 없다면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세금을 좀 활성화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가가치세라는 게 붙기 때문에 세율 및 계산을 활성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쿠폰 코드, 쿠폰을 사용하시겠다면 체크해 주시면 되고, 밑에는 원화로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장 한번 하고요. 상품으로 가보겠습니다. 상품, 만약에 장바구니 클릭했을 때 바로 장바구니 페이지로 이동시키고 싶다면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그냥 장바구니에만 넣고 페이지가 변경되지 않게 하려면 이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상품평 후기죠. 기능 활성화. 고객 상품평에 인증된 구매자 표시 보이기. 요거는 이제 실제 구입한 사람이라는 표시이고요. 맨 밑에 요거를 표기를 하면은 이제 체크를 하면 구매한 사람만 상품평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요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 구매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상품평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체크가 돼 있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각각의 이제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별점도 뭐 필수는 아니죠. 편하신 대로 설정하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금. 세금에 한국에서는 보통 세금을 포함한 가격을 입력하죠. 그리고 상점 기준 주소로 세금 계산 기준을 두겠습니다. 어차피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고, 자, 상점에서도 세금 포함으로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한 다음에 표준 세율이라는 걸로 넘어가면 행 추가하기, 국가 코드는 KR, 한국이거든요. 뭐 주 코드는 상관없을 것 같고, 우편번호나 도시는 넣어주시면 됩니다. 10%죠. 부가가치세. 배송도 체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저장해 주시면 이렇게 부가가치세 10%가 붙게 됩니다. 결제 한번 가볼게요. 결제는 나중에 같이 보도록 하고, 계정 및 개인정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정 없이 주문할 수 있으면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결제 가능하다는 얘기이고요. 뭐 결제할 때 기존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로그인 없이 결제를 하려다가 결제 과정에서 로그인 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체크해 주시면 이제 비회원 결제가 처리되는 거예요. 위에 거는. 밑에는 비회원으로 결제하려다가 이제 기존 계정에 로그인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하나 뜨게 됩니다. 자, 결제하는 동안에도 계정을 생성할 수 있게 요 체크하면 만들 수 있고요. 내 계정 페이지에서 계정을 만들 수 있다. 요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요 계정 생성할 때 비밀번호 설정 링크 발송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 비밀번호 생성할 때 이제 본인이 직접 내 비밀번호 입력하니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하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설정할 건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 바로바로 해볼 수 있는 건 이 정도일 것 같고요. 이제 플러그인으로 가서 결제할 수 있는 플러그인까지 한번 설치해 볼게요. Add New 플러그인 가서 여기에 심플페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페이 말고도 뭐 몇 가지가 있어요. 요 앞에 거 설치해 주시면 되는데, 심플페이랑 뭐 코스모스 판페이였나? 국내에서 요 두 가지, 그리고 페이 기능 제공하는 게 몇 개 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 심플페이가 가장 좀 편리했고 문제가 있을 때 문의받기도 가장 좋아서 주로 여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심플페이를 설치한 다음에 여기 설정 들어가시고요. 요 항목이 처음에 뜨는데 동의합니다 해주시고, 보시면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KG 이니시스를 쓰고 있는데 나이스페이나 NHN, 토스페이먼트 하고 싶으신 피지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선택한다고 해서 뭐 고정되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임시로, 그러니까 테스트용으로 하는 거고, 실제로 쓰려면 피지사에 등록까지 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네이버까지 하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온라인 가입 신청이라고 있는데요. 뭐 필요하시면 여기서 가입을 하시면 가입비 없이 신청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커머스 가서 설정으로 간 다음에 결제 탭으로 가보면 이제 안 보이던 게 생깁니다. 이렇게 안 보이던 게 보이죠? 자, 이제 상품을 한번 올려볼게요. 상품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에 가서 제품 만들기. 자, 상품 이름에다가 상품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이게 상세 페이지죠.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요. 글을 넣을 수도 있어요.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글과 이미지가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복사해서 그냥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거는 이모지를 쓴 거고요. 여기는 헤딩 2로 되어 있죠. 제목, 문단 나누어서 이렇게 쭉 써주시면 되고, 이미지 넣고 싶다면 미디어 추가하셔서 여기에서 뭐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상세 페이지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자, 가격이 있죠, 가격. 정상 가격과 할인 가격이 있는데 뭐 그냥 정상 가격만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정상 가격이 이렇게 있다. 그럼 할인 가격은 정상보다는 저렴해야겠죠.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실 수 있고요. 부가세가 붙는다면 과세 가능의 표준으로 아까 10% 부가가치세 넣은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상 가격이 부가세 포함된 가격이 돼요. 그래서 돼 있고, 상품 요약 설명은 어떤 의미냐면 저희 사이트 잠깐 보면 이 부분이 상품 요약 설명 부분, 여기가 상품명이죠. 밑에가 상세 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짧게 글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상품의 썸네일 같은 경우는 여기 상품 이미지에서 썸네일을 넣어주시면 이게 이제 썸네일로 잡히게 됩니다. 자, 상품 갤러리의 경우에는 이 소개 이미지를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상품에 대한 부가 이미지를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갤러리에 추가하기 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상품 태그가 있을 수도 있죠. 뭐 홈페이지 구분하기 위해서 워드프레스 해주고 이제 추가해 주시면 이렇게 태그로 들어가게 됩니다. 공개를 하고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볼게요. 미리 보기를 하면 네, 이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도 들어갈 수가 있고 가격 나오고 이 간단한 소개글 나오고요. 태그가 있고 지금 뭐 상세 페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고객 입장으로 한번 봐야 되니까 파이어폭스로 가서 혹은 뭐 엣지든 다른 브라우저로 가서요. 로그인을 한 다음에 여기 고객 아이디로 한번 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아직 주소가 없죠. 주소는 여기에 고유 주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유 주소를 복사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우리 사이트에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품 보실 수가 있어요. 장바구니에 넣고 그럼 이제 장바구니에 추가되었습니다. 뜨죠. 장바구니 보기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금액과 이거를 확인하고 지금 요거는 링크에 흰색이 걸려 있었는데 체크해서 수정할게요. 자, 결제 진행하기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결제 정보를 넣고 결제할 수 있는 테스트 항목들이 나와요. 테스트 뭐 넣고 자, 이게 필수라서 이렇게 넣은 건데요. 신용카드로 주문 확정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오류가 뜰 거예요. 뭘 해야 되냐면 여기 다시 관리자 페이지에 오셔서 우커머스의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결제로 가서 신용카드 관리로 들어간 다음에 아래 부분에 여기 테스트 값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세이브 해주시고요. 나중에 실제로 KG 이니시스에서 혹은 딴 데에서 아이디를 부여받게 되면 이 아이디를 여기 바꾸고 사인키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테스트용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나가셔서 다시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실시간 계좌이체 여기도 이제 들어가 있죠. 여기도 볼까요? 잘 들어와 있습니다. 자, 카카오페이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카카오페이는 자동으로 이렇게 결제 테스트용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간편결제 요거는 지금 바로 안 되겠네요. 테스트 사용자 아이디를 부여받고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려울 것 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돌아와서 여기를 F5 눌러서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되나? 주문 확정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니시스 결제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하시면 정말 결제가 돼요. 그런데 실제 결제가 됐다가 그러니까 다음날 되기 전에 뭐 다시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뭐 결제된다고 깜짝 놀라지 않으셔도 되고요. 나와서 이니시스는 그렇고 자, 카카오페이 간편 결제를 눌러서 주문 확정하시면 카카오페이는 이 팝업을 풀어줘야 되네요. 자, 카카오페이 간편 결제 주문 확정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이 화면 보실 수 있어요. 요거를 실제로 PC로 지금 화면에 안 보이시겠지만 클릭을 한 다음에 요건 결제를 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결제하기로 눌러주시고요. 결제가 이제 완료 처리가 되면 자동으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넘어가게 됩니다. 영수증도 확인할 수가 있고 실제 이제 카카오로 메시지가 하나 갈 거예요. 카카오페이 결제가 완료됐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마이 페이지, 결제 내역을 볼 수 있는 마이 페이지가 필요하잖아요. 요거는 돌아와서 외모의 메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더 많은 페이지가 생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장바구니도 필요할 거고요. 4개 정도 필요할 거예요. 여기서 추가를 해주시고요. UM 계정이라는 게 있고 그냥 이렇게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는 우커머스에서 제공하는 페이지고 아래는 지금 울티메이트 멤버에서 제공하는 페이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계정 페이지의 경우에는 저는 우커머스 페이지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4계정을 쓸 거고요. 내렸을 때 이거는 로그인한 사람만 볼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4계정이 아니라 뭐 마이 페이지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장바구니는 뭐 그대로 장바구니 페이지로 쓰면 될 것 같고요. 장바구니는 로그인한 사람이나 로그아웃한 사람이나 같이 두어도 될 것 같아요. 메뉴 저장하고 다시 우리 다른 브라우저 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4를 눌러보면 마이 페이지와 장바구니를 보실 수가 있어요. 마이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요거 수정 먼저 해야겠네요. 자, 엘리멘터를 수정해야 되는데 자, 페이지로 가셔서 메인 페이지에 엘리멘터로 편집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햄버거 버튼 누른 다음에 사이트 설정 클릭하고요. 타이포그래피 클릭해서 링크 부분을 체크할게요. 링크 부분이 전부 다 지금 흰색으로 돼 있고 마우스 오버를 하면 노란색으로 되다 보니까 아까 같이 여기 또 다 링크거든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버린 건데요. 일단 정상 부분에는 검정색으로 다시 바꿔주고 마우스 오버했을 때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하고 보면 여기만 좀 문제가 되죠. 요거는 코드를 조금 써야 될 것 같아요. X자 누른 다음에 여기서 잠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터를 바꿔야겠죠. 외모에 가서 엘리멘터 헤더 앤 푸터 빌더를 클릭하고 푸터에 엘리멘터 편집을 클릭합니다. 링크 부분을 좀 수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텍스트에 링크를. 이게 이제 엘리멘트 유료인 경우에는 여기다 CSS를 넣어서 바로 바꿀 수 있는데 지금 그게 무료라서 조금 불편하네요. 푸터에서 텍스트 편집기 여기 눌러주신 다음에 고급으로 가볼게요. 이 클래스 CSS 클래스에다가 푸터 링크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눌러주세요. 보이는 건 제가 미리 해놨기 때문인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관리자 여기까지 복사하신 다음에 열어주시고요. 외모에 사용자 정의하기로 가신 다음에 추가 CSS를 가시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링크를 흰색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호버했을 때는 색상이 안 바뀌니까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도 색상을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색상 코드를 넣고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넣어주시면 해결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 아까 들어왔던 마이 페이지 계정 F4 눌러주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코드에 들어가서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헷갈리시다 하면은 제가 한 방법 그대로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링크를 걸어줘야겠죠. 전자책을 클릭을 했을 때 우리가 전자책을 볼 수 있게.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 볼게요. 일단 나머지는 다 끄고요. 일단은 상품에 가서 우리가 방금 업로드했던 이 상품 있죠. 요거에 편집을 클릭한 다음에 요 주소가 있다고 했어요. 이 주소를 복사를 먼저 해주세요. 링크 주소 복사, 마우스 우측 누르고 링크 주소 복사하시고 메모에서 메뉴로 이동하신 다음에 전자책을 클릭했을 때 이동할 수 있게 여기다가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뉴 저장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는 사이트에서
전자책이라는 항목을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상품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까 보시면은 지금 메인 페이지가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만들었는데 요거는 랜딩 페이지에 설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설정에 가셔서 읽기 누른 다음에 정적인 페이지 누르고 여기서 처음에 만들었던 메인 페이지를 선택한 다음에 저장해 주시면 이제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전자책 하려면 여기에도 링크를 걸어 줘야겠죠. 요거는 엘리멘터로 가시면 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페이지로 가서 여기 엘리멘터로 편집하신 다음에 쭉 내려서 버튼을 클릭하고 링크 부분에 우리 그 상품 링크를 눌러줘야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링크 주소를 복사를 풀려가지고 전자책을 눌렀을 때 나오는 요 링크를 복사해서 업데이트 해주시면 이제는 랜딩에 가서도 누군가가 쭉 보다가 여기를 클릭했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상품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이 이제 여러 개가 있다 보면 이렇게 단품으로 하지 않고 상점 페이지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상점 페이지는 메뉴로 가보시면 우커머스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상점을 메뉴에 추가를 해주시면 메뉴 저장하고 여기에 이제 들어올 수가 있어야겠죠. 지금 이제 다시 우리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보면 상점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현재 팔고 있는 물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품이 여러 개면 이렇게 자동으로 다 정렬이 돼요. 근데 이제 한두 개만 있거나 이제 적은 상품만 팔 경우에는 상점이 이렇게 썩하니 이제 이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직접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클릭했을 때 바로 상품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쇼핑몰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우커머스 상품 관리나 결제 시스템도 한번 다 넣어봤습니다. 사실은 요거 말고도 수정해야 될 게 상당히 많긴 해요. 이게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들만 다룬 거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옵션들, 디자인 수정들까지 들어가면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다루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정도만 하신 다음에 한번 본인이 파시는 물건들을 실제로 팔아본다고 하면은 지금 요 사이트 만드는데 테마나 플러그인 돈 들어간 거 없거든요. 거의 무료로 빠르게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쇼핑몰 만들기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